전국에 계신 제1기 설춘환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깔끔한 멘토가 되고 싶은 저는 설춘환 교수입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 요즘에 어떨까? 약간 또 불확실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가격에 대한 리스크 가장 중요한데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뭐 경매도 있고 뭐 온비도 공매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경매를 강추합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경매 매물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현재 시세보다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경매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경매와 관련해서 마지막 활용 점정 뭐냐? 바로 여러분 입찰 앤 낙찰입니다. 과연 입찰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초보자분들은 입찰표 되게 어렵다. 그러나 결코 어렵지 않다. 오늘 저하고 잠깐 뭐 한 6, 7분만 배우면 누구나 쉽게 입찰표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찰 법정 느낌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그것을 몇 장의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곧바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입찰표 쓰는 방법입니다. 입찰표는 현장에 가면 입찰 법정에 있기도 하지만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가 요 서식을 다운받아서 직접 쓸 수 있다. 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여러분 기일 입찰표, 그 다음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입찰기일 2017년 7월 4일, 사건번호 2016-11346호, 물건번호죠. 1번. 물건번호 1번. 물건번호는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건번호를 쓰는 습관을 갖는다. 물건번호가 하나 이상이, 그러니까 2개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물건번호를 써야 되지만 그 사건 안에 물건번호가 하나밖에 없다면 사건 번호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안 써도 됩니다만 전화 여러분은 항상 쓰는 습관을 갖는다.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쓰면 되겠죠. 주소는 여러분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여러분 입찰보증금이 3,320만 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최저 매각 가격이 3억 3,200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찰보증금은 내가 쓰는 금액의 10%가 아닌 최저가의 10%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찰보증금은 누구나가 다 똑같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그 금액 이상을 쓰게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3억 7,899만 9,990원을 써보게 된 거죠. 요런 낮은 단위의 숫자를 좀 고민해 준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뭐 이런 차이에도 낙찰과 폐찰이 구분이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3억 7천만 원 썼는데요. 중요한 건 이 3자가 어디에서 내려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3억 7,800만 원 쓰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3자가 억 단위가 아닌 천만 단위에서 만약에 3자가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3억 7천만 원 쓴다는 것을 깜빡해서 3,700만 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입찰은 무효. 왜냐하면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은 써야 되는 건데 미만으로 쓴 거잖아요. 입찰은 무효. 그러나 보증금은 돌려준다. 특별한 손해는 없어요, 여러분. 기분만 찜찜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반면에 저 3자가 억 단위가 아닌 10억 단위에서 내려오면 37억 8천만 원에 낙찰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입찰법정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우와 대단하시다. 낙찰받고 허가되고 확정돼서 돈 내라고 하는 거죠. 37억 8천만 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겠죠. 그러면 입찰은 이제 무효가 되고 문제는 보증금을 몰수당한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이제 이 돈이 날아가는 거죠. 이 돈이 날아간다. 괜히 돈 벌려고 했다가 3천여만 원을 여러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입찰 가격만큼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다른 데는 다 수정을 해도 돼. 그러나 여기의 숫자만큼은 절대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 수정하고 싶다면 별도의 용지를 달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증의 제공 방법은 현금이나 자기합수면 체크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 끊어서 하면 체크하면 되는데 여긴 사실 체크 안 해도 상관없고요. 뭐 이런 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집행관 귀하라든지 입찰 기일은 사실 뭐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점 하나 정리하고 여기 이제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는 원래 폐찰됐을 때 보증금 돌려받을 때 쓰는 거예요. 입찰할 때 쓰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폐찰됐을 때 돌려받을 때 쓰는 것이 좀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기일 입찰표는 검정색 볼펜이나 사인펜, 만년필 이런 걸로 딱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입찰표 별로 어렵진 않죠? 네, 이렇게 한번 직접 써보는 연습을 좀 해본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찰표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자, 작성해서 보증금 봉투에다가 아까 3,300 얼마 수표짜리 하나 넣고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제출자, 설춘한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아까 입찰표에 도장 찍고 글 쓰고 이거를 요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입찰 봉투에다가. 예, 그래서 본인 설춘한 외에 설춘한 도장 찍고요. 물론 이제 이 안에도 뭐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입찰 시간 안에 신분증 가지고 요거 가지고 맨 앞에 가면 집행관이 신분증 확인하고 남바링 찍고 안에다 이제 입찰함에다 넣으면 입찰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입찰표 작성해서 입찰하는 절차는 먼저 여러분 입찰장에 도착합니다. 입찰장 도착해서 게시판을 확인해. 좌우 게시판. 그래서 혹시 나의 사건이 취하나 연기됐는지 확인하고요. 그것이 이제 안 됐다면 입찰장 안에 들어가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최종 체크한다. 권리분석의 최종 검수 자료가 매각물건 명세서인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입찰표 작성하시고 입찰표를 제출해서 그다음에 이제 입찰표 제출해서 통상 10시부터 11시 10분. 그러면 이제 11시 10분이면 입찰을 마감하겠죠? 한 11시 20분이나 30분까지 입찰 준비. 그다음에 곧바로 개찰. 그래서 유찰된 사건도 나오고 낙찰, 폐찰 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입찰 절차 직접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집 근처 또는 사무실 근처 법원에 입찰 법정에 한 번씩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예전에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 네, 지금 현재 입찰표를 기재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칸막이 속에서 입찰표를 쓰고 있는 건데 입찰표는 뭐 여기서 써도 되고 화장실 가서 써도 되고 매점에 가서 써도 되고 아무 데서나 기재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까 냈다가 곧바로 이제 개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개찰. 이렇게 사건 번호별로 준비했다가 나중에 이젠 개찰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이제 계신 분이 집행관. 여기 이제 집행관 사무소 직원분들이 있고 이제 응찰자 분들이나 이제 구경하러 오신 분. 입찰부정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 이해관계가 없어도 그냥 나는 구경만 하고 싶다라고 해도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입찰 법정, 법원 견학을 혹시 스스로가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운영하는 뭐 경매 소액실전반이나 또는 1년 투자클럽반, 나중에 뭐 다양한 반이 있습니다만 이런 데 오셔가지고 함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돼 있어요. 또 유료정보 사이트 설춘한 아카데미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저랑 함께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론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설춘한 캠퍼스의 저는 설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